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네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약 20분 후부터는 정말 이 영상을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의 행운아가 되시리라 확신하며 우리 함께 9988하게 살아봅시다.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기억하시나요? 그냥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분은 급성 심근경색 등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었답니다. 방금 건강검진 결과지 받고 LDL 수치 정상이라서 난 혈관이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안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70%가 막혀도 심지어 90%가 막혀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뇌가 반대쪽 혈관으로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소리 없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혈관을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위나 장은 조금만 탈이 나도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혈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터져버립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환자의 절반이 이미 사망한답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거나 한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혈류가 이미 나빠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지금 당신의 혈관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 그 무너짐이 가속되는 결정적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오늘 당장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혈관을 살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갑인데도 어떤 분은 70대에도 혈관이 30대처럼 탱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40대에 벌써 혈관이 노인처럼 굳어 있습니다. 유전인가요? 수천 명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시니어 분들은 똑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 누군가는 수년 후 약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약이 계속 늘기도 한답니다. 처음엔 유전이나 체질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로지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습관이랍니다. 혈관 나이는 주민등록증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에 결정된답니다. 지금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손발이 찌릿찌릿하다.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멍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뒷목이 뻐근하고 숨이 찬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 중 혈관을 오히려 망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충격적이고 의문스러운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LDL 수치가 정상이면 혈관도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틀렸습니다. 같은 LDL 수치라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혈관이 위험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혈관의 상태와 몸 안의 염증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이미 상처나고 딱딱해져 있다면 같은 LDL이라도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염증까지 많으면 LDL이 더 쉽게 산화되면서 혈관벽 안으로 파고들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혈관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관 상태를 직접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잘못된 믿음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고기를 끊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틀렸습니다. 고기에서 오는 기름은 우리 몸 지방의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올까요? 정제된 밥이나 밀가루 음식에서 옵니다. 즉 탄수화물에서 온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이 그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드셔도 빵이나 밥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고지혈증의 원인은 뭐냐고요? 마지막 잘못된 믿음을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건강검진에서 혈관 검사를 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틀렸습니다. 피 뽑는 건 혈관 검사가 아닙니다.
혈액 검사는 피 안의 성분을 보는 것이지 혈관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직접 보려면 경동맥 초음파나 MRA 같은 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75% 이상 막혀 있는 분이 저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이상이라면 특히 고혈압, 당뇨고지 혈증 등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혈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사용하는 식용유는 물처럼 찰랑찰랑합니다. 그런데 튀김을 수십 번 튀기고 나면 걸쭉하고 검게 타버리죠. 관리 안 된 혈관 속 혈액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혈당 찌꺼기, 기름 찌꺼기, 염증들이 뒤엉켜 혈액의 점도가 올라간 상태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라는 파이프 속을 흐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몸의 혈관 90%는 머리카락보다 10배 이상 얇은 모세혈관이며 이러한 얇은 상태의 혈관으로 적혈구가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끼리 동전처럼 척척 들러붙는 현상을 연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좁은 모세혈관으로 적혈구가 겨우 통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잘못된 믿음을 상기하면서 나의 혈관 상태는 어떠할지를. 그 결과의 신호는 바로 세 가지 신호로 확인됩니다. 하나, 손발 저림의 신호입니다. 말초신경의 질식.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까지 피가 못 가니까 신경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 눈과 머리가 멍해지는 신호입니다. 세포의 기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는 몸무게의 2%이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혈행이 조금만 느려져도 뇌세포는 밥을 못 먹은처럼 멍해집니다. 셋, 뒷목이 당겨지는 신호입니다. 심장의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꿀처럼 끈적한 피를 빨대로 빤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장이 그 끈적한 피를 억지로 밀어 올리느라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을 망치는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깐 혈관의 연적 현상을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과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다면 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동맥경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위험 요인들이 5년, 10년, 20년에 걸쳐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것이 만성염증이 되면서 결국 어느 날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잘못 당기는 처럼 잘못된 생각 세 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고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와 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지금 뜨끔하셨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수분 보충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물을 마신 게 아닙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콩팥은 물 2잔 분량을 소변으로 강제로 내보냅니다. 결국 혈액 속 물이 부족해지고 피가 다시 끈적해집니다. 가장 최악은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수분이 날아가서 말라 비틀어진 혈관에 이뇨제를 붓는 거예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분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혈관을 설탕에 절이는 식습관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빵, 달달한 음료 드시죠? 이런 단순당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쓰고 남은 당분들이 혈액 속 단백질과 들러붙어 당독소라는 끈적한 혈당 찌꺼기를 만들어요. 즉 혈관에 끈적한 카라멜 시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쁜 기름까지 더해지면 끈적한 시럽 위에 기름 찌꺼기까지 옮겨붙어 혈관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정제 탄수화물, 즉 흰쌀밥,
빵, 면, 과자, 액상과당 음료 등은 지금 당장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장시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쏘아 올리는 힘의 80%가 종아리 근육 수축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으면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고여버립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혈액도 고이면 굳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혈전이 생기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비행기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있다가 쓰러지는 병인데 그게 비행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있는 의자와 소파가 같은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잘못된 생각들을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이런저런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과 서로 공유하는 마음이 안 생기시나요? 자, 이제 진짜 혈관을 살리는 해결 전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해결 전략은 돈도 들지 않는 생활 패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패턴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 6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이 500ml 이상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피가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예요. 여기에 잠에서 깰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끈적하고 좁은 혈관의 높은 압력이 아침에 혈관이 터지게 하는 이유가 된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하고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내일 아침은 커피포트 켜지 마시고 그 전에 물 한 잔부터 드시는 겁니다. 생활 패턴 두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 즉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꿔서 먹는 겁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최대 73% 감소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그물망을 치고 뒤 따라오는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원리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나물이나 샐러드부터 2-3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혈관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더욱 혈관을 더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기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생활 패턴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으로 일주일 3번 이상 30분 이상 걷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혈액이 빠르게 돌면 혈관 안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오면 혈관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딱딱했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고 넓어집니다.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겨 혈관을 공격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을 무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어떤 약이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혈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하는 습관이 혈관에는 정답입니다. 이 3가지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관이 되살아납니다만 여기에 혈관 기초 영양 3가지를 더하면 그 효과가 몇 배가 됩니다. 해결 전략 두 번째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혈관 영양 보충제. 3가지를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영양 보충 첫 번째는 비타민C를 식후 1000mg을 3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흔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단언합니다. 혈관에서만큼은 비타민C가 최고입니다. 우리 혈관 벽은 콜라겐 단백질로 밧줄처럼 견고하게 엮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상처가 나면 이 밧줄이 풀리면서 혈관벽이 흐물흐물해지고 틈이 생기게 됩니다. 비타민C는 이 콜라겐을 매일 재생시키고 혈관 안쪽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파괴되는 걸 막아 혈관 벽의 탄력성을 지켜주도록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40대 이상 남녀 2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했더니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42%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0mg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몇 시간 후면 바닥나고 비타민C의 양을 늘려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0mg씩 식후 3번 나눠 드시는 겁니다. 혈관벽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혈관 영양 보충 두 번째는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비타민C가 혈관벽을 고치는 일꾼이라면 오메가3는 혈관 자체를 딱딱한 플라스틱에서 탄력 있는 고무로 바꿉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나 튀김의 포화지방이 세포막에 쌓이면 빽빽하고 딱딱해집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그 틈에 끼어들어 스프링처럼 유연성을 만들어줍니다. 혈관벽 세포가 말랑말랑해지고 적혈구도 유연해져서 좁은 모세혈관을 쑥쑥 통과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단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까지 불균형적으로 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불균형은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검사해도 정상인데 피곤한 분들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관 주의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열빛, 공기에 약합니다. 쩐내가 나면 즉시 버리세요. 따뜻한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산패된 오메가3는 혈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칩니다. 지금까지는 혈관을 새 것으로 만드는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이프가 좋아도 펌프가 약하면 소용없겠죠. 혈관 영양 보충 세 번째는 코큐텐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코큐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코큐텐은 심장 세포 안의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불꽃을 탁 튀겨 시동을 거는 성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심장 엔진이 바로 멈춥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점화 플러그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를 100%라 하면 70대에는 68%, 80대에는 43%까지 떨어집니다. 연료가 부족하니 심장 펌프질이 약해지고 피를 억지로라도 돌리기 위해 혈관을 꽉 조이니 혈압이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2014년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중증 신부전 환자 420명에게 코큐텐을 2년간 추가 투여했더니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43%가 감소했다는 이 연구가 전 세계 심장학계가 코큐텐을 다시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혈관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C로 갈라진 혈관벽을 코팅하고 오메가3로 딱딱한 파이프를 말랑하게 하고 코큐텐으로 심장 엔진을 힘차게 하게 하여 우리 모두 9988하게 건강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미래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오늘 이 영상을 모두 본 후 좋은 정보내로만 끝내시는 분의 미래는 10년 후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쑤신다며 약봉지를 꺼내고 혈압이 안 잡히네, 당뇨가 심해지네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병원 예약으로 스케줄이 가득 찬 삶이 아닐까 하는 예측되는 분이 아닐까요? 두 번째 미래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부터 한 가지 이상을 바꾸는 분의 미래는 10년 후 여권을 들고 여행을 다니시고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하고 손주들과 뛰어다니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면서 젊었을 때 일하시느라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도 하는 시니어로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튼튼한 심장으로 깨끗한 혈관으로 9988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라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미래의 차이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의 결심을 시작으로 한 가지 이상을 자신과 약속하는 것은 어때요? 눈 뜨자마자 커피포트 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씻어내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잠깐 기적적인 습관, 혈관 영양 보충 및 나의 미래를 살펴본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댓글을 남기는 순간 여러분은 혈관을 지키는 커뮤니티에 합류하면서 그 약속이 여러분을 진짜 바꿉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습관되지 않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의 적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싶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5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검사하세요. 40대 이상이라면 MRA 검사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위험 요인에 의해 단계적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